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8월 1일 토요일 오후 1시 57분입니다. 제가 어젯밤에 미국장 개장하자마자 나스닥 인버스 산다고 했고요. 나스닥 인버스 그래서 제가 사고 싶은 만큼 물량 다 확보했습니다. 드디어 다 샀어요. 나스닥 인버스는 참고로 요날 윗골에서 좀 샀고 FOMC 회의날 조금 샀고 그리고 어젯밤에 왕창 샀습니다. 그래서 평단가는 현재 여기 선물 종가 있는 요 부근 어딘가에 와 있습니다. 사실 이제 더 이상 하방으로는 더 이상 물량을 추가하지 않을 거예요. 제 계좌에. 이제 더 이상 매매는 끝입니다. 이제 더 이상 뭐 안 살 거예요. 한 6월 달이나 쯤부터 제가 일단 제가 사고 싶은 물량은 다 산 거고요. 그때 이미 계좌 포트폴리오 완성은 다 끝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 달에 지수가 한 번 더 폭등이 나오길래, 이렇게 좋은 기회, 이렇게 10년 만에 한 번 오는 이런 시장 상황에서 내가 가만히 있는 거는 좀 아쉬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7월 달에 추가로 나스닥 인버스를 좀 잡아보자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 물량을 조금 더 추가한 겁니다. 더 이상은 이제 전 하방 베팅 추가하지 않을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자, 아무튼 뭐 이런 상황이고, 오늘 토요일이니까 물론 시장 분석도 조금 이따 할 겁니다만은 그 전에 여러분들 어제 리플 달린 내용들 얘기 또 어제 리플 달아놓으신 것들 얘기 제가 평상시에 하고 싶었던 얘기 좀만 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리플 많이 달아놓으셨는데 가만히 보면은 야 이제 계좌 좀 까봐라 뭐 이러신 분들도 좀 계시고요. 제가 왜 계좌 안 까는지에 관한 이런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일단은 고민한 게 뭐냐면은 내가 엔터테이너로서 유튜버로서 광고 수익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순수한 시장 분석가로서 객관적인 시장을 분석하는 사람이 돼서 돈을 벌 것인가라는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고민 결과 남의 인기나 어떤 어그로를 끌어가지고 돈을 버는 그런 유튜버로서는 올바른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그리고 저의 성격에도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저는 분석가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재미없게 딱딱하게 방송을 운영하고 있는 거고 그 분석의 내용을 그 분석의 질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제가 이 방송에서는 일체의 돈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지금 여기 숫자만 보고 있어도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여기서 그 돈 얘기나 계좌 얘기까지 하게 되면은 더욱 더 어떤 욕심이나 이런 심리가 개입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제 생각에 계좌를 까고 이런 거는 별로 필요 없는 그 날파리들만 꼬일 뿐이지 이 채널 운영에 이 채널의 질을 높이는데 유튜브 채널의 질을 높이는데 이 제 영상의 질을 높이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아예 돈 얘기나 계좌 얘기는 아예 하지 않고 그냥 그러고 있는 겁니다. 아, 하여튼 돈 얘기는 여러분들 이 돈과 관련된 얘기는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제 주변에도 어마어마한 자산가 분들 많으신데 여러분들 그 돈 많으신 분들이 돈을 막 자랑하고 다닐 것 같죠? 하나도 안 그래요. 어, 몇 천억 자산가 분들도 대충 쓰레빠 끌고 다니고 만약 스키장 가보잖아요. 웃겨요. 저보다 다 안 좋은 장비, 저보다 안 좋은 옷, 어디서 뭐 싸구려 옷 이런 거 구해가지고 그냥 대충 그런 거 입고 다니시고 대충 옷도 그냥 대충 아무거나 걸치고 다니십니다. 돈은 하여튼 모자란 사람들이 꼭 더 자랑을 하는 것 같아요. 돈 있으신 분들, 제 주변에 여유로우신 분들이 돈 자랑하고 다니는 거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어쨌든 좀 돈의 좀 무서움을 좀 알아서 돈의 무서움을 제 생각보다 좀 빨리 알아서 그래서 어쨌든 유튜브에서 돈 얘기나 어떤 계좌 이런 얘기를 아예 안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아무튼 저는 항상 진실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 거짓 이런 거 없고 저는 뭐 칼 뽑자는 날에 제가 칼 탁탁 뽑고 그렇게 다 하고 있으니까 어, 아무튼 뭐 저를 못 믿어주시면 안 보시면 되는 거죠, 그죠? 네, 안 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이제 요즘 들어 느끼는 건데 이게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뭘 얼마나 많이 아느냐에 따라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물론 아는 것도 많이 알아야 되는데 사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레벨에 오르면은 이게 내가 얼마나 아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나의 태도, 인간성이 이 수익률을 결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좀 착하게 살아야 될 것 같고 남들한테 좀 친절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도덕성 이런 것들이 나중에 가면
지금은 별거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끝에 가면 그런 것들이 수익성을 본인의 어떤 그죠? 돈 버는데 어쩌면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더 중요하게 결정이 되는 요소들아. 하여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런 본인의 생각이나 태도 같은 거는 사실 작은 행동이나 본인의 작은 리플 한마디, 말 한마디에서 다 드러나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 그래서 말 한마디, 리플 하나, 그리고 말하는 거, 행동 하나를 굉장히 다 조심조심 해야 된다는 게 바로 그래서 그런 거죠. 말하는 대로 된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가면서 남기시는 리플, 그게 결국은 여러분들의 미천 다 보여주는 거라서 어쨌든 리플을 다실 때 조금 생각을 하고 다시면 더 좋겠죠. 물론 제 채널을 보시는 대다수의 분들은 아주 잘 알아주고 계십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일부 1, 2%의 이상한 아직 갖춰지지 않으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그분들한테 들으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분들은 이까지 듣고 있지도 않겠죠. 자, 아무튼 너무 이야기가 옆으로 샜는데 이제 시장 분석 이야기 좀 하고 얼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된 게 한 가지가 있고 제 예상대로 안 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 예상대로 안 된 걸 좀 먼저 볼까요? 일단 애플입니다. 애플. 사실 아침에 일어나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 애플 미쳤구나. 사실 어젯밤에 제가 새벽 2시 정도나 1시 정도에 잤는데 그때가 아래 꼬리 달리고 있을 때였어요. 그리고 거의 보합 가까이 올라가더라고요. 어젯밤에 생각보다 시장이 강했습니다. 이게 땡 하고 나서 밀리는 거 장초반엔 좋았어요. 근데 거기서 더 밀렸었어야 돼요. 근데 어느 순간 딱 지지를 하더라고요. 딱 지지를 하고 올라와서는 안 되는 보합까지 올라오더니 결과적으로 일어나고 나니까 설마 했는데 또다시 장대 양봉을 뽑아놨더라고요. 솔직히 여러분들 이거는 제 별로 그렇게 신경을 쓰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미 애플 같은 경우 이미 나스닥에 있는 모든 종목과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이 월봉인데 이미 갈 때까지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빠지거나 조금 오른다고 해서 이미 이 과열된 거를 소화하기는 이미 늦었다는 생각이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더 올랐어요. 근데 오른다고 해도 별로 그렇게, 어쨌든 이것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된다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거라는 거죠. 장대양봉의 거래량이 나오긴 나왔는데 장대양봉의 거래량이 밑에서 나와야지. 지금 이게 어제 어제 애플 나온 거래량 보셨죠? 엄청나죠? 3월달 거래량보다 더 많이 나왔죠. 최고점에서. 더군다나 실적 발표도 나온 이 다음날 이렇게 나왔죠. 이게 무슨 의미일지는 우리 한번 꼬아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어제 윈도우 드레싱 때문에 요랬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진 않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제 저의 예상과는 반대로 간 거고요. 제 예상대로 간 게 하나 있다면은 요겁니다. 달러 인덱스.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어제 개파락 출발했다고 제가 어제 영상 두 편에서 아침 저녁 영상에서 개파락 출발했다라는 거 굉장히 강조해서 몇 번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어떤 재료들이 선반영 됐기 때문에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어제 나온 음봉을 모조리 감싸는 양봉이 나오긴 나왔습니다. 여기는 지금 거래량이 나오지 않는데 거래량도 제법 만만치 않게 나왔어요. 사실 애플이 오른 것보다 저는 이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상승을 한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하방을 보시는 분들한테는 더 희소식인 것 같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이 주식시장 랠리를 이끌었던 건 이 강력한 달러 약세 때문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이게 일단 어제 양봉이 탁 틀어지게 나오면서 애플이 폭등을 하고 아래 꼬리를 달고 올린다라는 것은 글쎄요, 제 생각엔 주식시장의 발악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얘가 진짜고 주식시장의 발악은 가짜고, 이렇게 그래서 좀 해석을 해보고 있어요. 당연히 이렇게 나오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골드라든가 아니면은 유로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음봉이 나오게 되겠죠. 여기 유로화는 보면은 거래량 좀 많이 늘어나고 음봉 떨어지고 있죠. 이런 것들 한번 사실 이런 게 더 중요하거든요. 진짜 시장의 방향은 사실 주식시장에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거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환율. 사실 환율이 진짜 방향입니다, 여러분들. 환율이 진짜 방향이에요. 예를 들면 어젯밤에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양봉 달고 올라오는 것도 그렇고, 사실 여러분들 주식시장 이런 거로 외국인이 돈 버는 거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어떤 금융 세력들이 돈을 버는 거는
어떤 외환이나 채권 쪽에서 진짜 큰 돈들이 진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어제 이런 큰 돈들이 움직였다는 것이 저는 더욱 더 뭔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어제까지 해서 이제 애플, 아마존, 뭐 FANG 친구들 중에서 이제 아직까지도 살아있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애플하고요. 아이고. 애플하고 페이스북만 살아있습니다. 페이스북도 어제 생각보다 강하더라고요. 하지만 거래량이 여러분들 장난이 아니죠.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이 탐욕스러운 분위기에 윈도우 드레싱 효과에 실적까지 나오고 나서 갭상승한 이런 자리, 이 무거운 저항을 단 한 번에 넘어가는 이런 모습들, 네, 더군다나 거래량 뭐 이런 거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것들이 전 죽기 위해서 올랐다고 생각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FANG 중에 이제 살아있는 건 애플하고 페이스북밖에 없다라는 거. 아마존 같은 거는 어제 못 올랐죠. 아마존 같은 거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제 드디어 세 번의 고점을 확인한 꼴이 나왔고, 이제 남은 건 어쨌든 애플하고 페이스북입니다. 애플 같은 거는 어쨌든 여기 보시면은 전고점이 여기인데요. 395, 396인데 여기 반드시 한번 다시 테스트 해야 돼요. 최소한 한 번은 단기적으로 뭐 단기적인 뭐 금방 내려올지 뭐 얼마나 오래 걸릴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터치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고, 전 이거 터치하면서 여기를 지지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어제의 이런 폭등은 이 마지막 장대 양봉을 뽑아내기 위한 그런 흐름의 연속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만 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굳이 이런 거 변동성 지수를 만약에 애플이라는 주식에 변동성 지수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제 변동성 지수 폭등했지 않을까요? 그죠? 예. 지수가 상승하면서 변동성 지수 폭등하는 뭐 이런 것들, 더군다나 7월 마지막 날에 이런 것들, 뭔가 좀 의심스러운, 뭔가 좀 냄새가 좀 난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젯밤에 제가 나스닥 인버스를 잡은 것의 의미는요, 어제 뭐 내가 나스닥 인버스를 잡았으니까 바로 폭락을 해야 돼 이런 게 아니고, 최소한 이 자리에서 이제 더 이상 지수가 올라가긴 힘들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인버스를 매수한 겁니다. 뭐 당장 내가 인버스를 매수했으니까 폭락이 나와야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인버스를 매수한 게 아니에요. 뭐든지 매집이라는 게 필요하고 뭐든지 어떤 테스트라는 과정이 필요한데, 제가 어제 생각한 거는 여기 있는 이 선과 여기 있는 이런 고점들을 테스트하는 날이었는데, 이 테스트 하면서 고점을 넘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인버스를 매수를 했던 겁니다. 저는 뭐 당일날 바로 폭락할 거라서 인버스를 사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쨌든 근데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아래 꼬리가 달려서 올라옴으로 인해서 일단은 솔직히 바로 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아래 꼬리에 이렇게 상승이라는 건 솔직히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성은 좀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일단 객관적이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어제 이렇게 해놨는데 솔직히 곧바로 꺾이는 것도 좀 그림이 좀 이상하잖아요. 한 번쯤 꿈틀했다가 꺾이더라도 한 번쯤 꿈틀했다 꺾이겠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정말 치열한 밤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치열한 밤이었던 것 같고, 진짜 주식 저도 10년 정도 했는데 이런 시장은 처음 보고 진짜 처음 봐서 놀래고, 하여튼 뭐 충격적인 일들이 맨날 일어나니까 하루하루 정말 잠자기가 어렵고 뭐 그렇네요. 아무튼 여기 정도까지 말씀드리면은 제가 드릴 얘기는 다 드린 것 같고요. 궁금한 건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